시작을 합시다. 자, 그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어, 화요일 강의죠. 온라인 강의. 그 온라인 강의에서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수강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봤더니 출석이 한 20명, 그러니까 한 40%, 50% 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자, 중요한 얘기 뭐냐면 다른 과목들도 물론 이제 연계가 되겠지만 특히 수학은 앞에서 얘기한 정의나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뒤에 그러한 용어나 정의가 나오면 전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자, 지금 2장에 있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모르는 상태에서 2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이미 보고 온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보지 않고 온 학생들은 오늘은 어쩔 수 없는데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이 교차로 이제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온라인 수업은 기간 일주일이어서 좀 천천히 이제 수강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다음 오프라인 수업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좀 수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어요. 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1절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오늘 할 얘기는 2절에서 할 얘기는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로 나타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2장 1절에 있는 theorem 2.6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베이시스에 있는 벡터들에 대한 대응하는 값이 얼마인지만 정해지면 완전히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가 있는데 V의 베이시스를 하나를 생각을 하죠. 이때 그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벡터 들의 값이 정해지면 이 값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벡터 즉 정의역에 있는 다른 x에 대해서도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자, t 오브 x가 어떻게 되죠? 일단 베이시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t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벡터를 더하거나 벡터의 상수배를 할 때는 분리가 된다, 아니면 분해가 된다, 아니면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결정이 되겠어요. 즉, 이 값만 알면 나머지 모든 벡터에 대해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t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나타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t에 대한 정보를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건데 t에 대한 정보는 이 값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떤 베이시스 하나를 정하고 나서 그 베이시스에 대응하는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t가 완벽히 결정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행렬로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러한 정보를 이제 행렬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각각의 벡터를 행렬로 나타내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로 나타내도록 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행렬을 이렇게 대응시키는, 즉 나타내는 행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t가 있으면 그거에 대응되는 행렬, 그리고 행렬이 있으면 그거에 대응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대응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벡터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그 x라고 하는 벡터가 있으면 베이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개수가 유일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x라는 벡터를 우리가 나타내고자 할 때 한 가지 방법이 베이시스가 정해져 있을 때 그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를 가지고 벡터 x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x라는 벡터에 대한 모든 정보는 그거에 대응하는 개수들로 구성된 이런 튜플인데, 튜플은 이제 fn 벡터 공간에 있는 거죠. 물론 x는 v라는 벡터 공간에 있는 원소예요. 그래서 x하고 fn에 있는 벡터를 이제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표현을 이제 할 때 그 a1부터 an을 늘어놓는 이제 순서가 달라지면 fn에서 벡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기절을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집합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서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집합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에 있어서는 위아래 그 늘어놓는 순서가 달라지면 다른 튜플이 되기 때문에 베이시스면서 어떤 정해진 순서대로 우리가 개수를 늘어놓으려고 해요. 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베이시스 중에서 오더드 베이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하도록 하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순서 기저가 되겠죠. 즉 기저는 지금까지는 그냥 집합이었는데 집합일 뿐만 아니라 집합을 구성하는 벡터들 사이 어떤 특정한 순서가 주어진 기저를 우리가 오더드 베이시스 순서 기저라고 부를 거예요. 뭐 별게 아니라 기저인데 어떤 특정한 순서가 주어져 있는. 자, 그래서 그 오더드 베이시스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베이시스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서 V를 생성을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걸 집합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이제 순서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벡터들의 나열, 시퀀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시퀀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열인데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런 순서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을 첫 번째 벡터를 V1, 두 번째 벡터를 V2라고 하는 순서로 우리가 벡터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단순히 집합으로만 보지 말고 시퀀스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F3라고 하는 벡터 공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F3라고 하는 벡터 공간의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E1, E2, E3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베이시스로만 봤는데 이거를 우리가 순서 기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즉 첫 번째 벡터는 E1, 두 번째 벡터는 E2, 세 번째 벡터는 E3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는 예전하고 똑같은데 그냥 그 컨벤셔널하게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늘어놓는 순서가 벡터의 순서대로 늘어놓겠다. 자, 그런데 만일에 감마라고 하는 집합을 E2, E1, E3로 우리가 이렇게 나열한다면 집합의 의미에서는 베타나 감마나 같은 집합이지만 우리는 두 개를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집합이 아니라 순서까지 고려한. 자, 그러면 위하고 아래는 같은 벡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늘어놓은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베타하고 감마가 하나하나가 순서 기저인데
순서 기저 입장에서는 두 개는 서로 다른 순서 기저라는 거예요. 물론 기저로만 생각한다면 같은 기저지만, 자, FN이라고 하는 그 N투플들 전체의 벡터 공간에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있는데,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우리가 늘어놓는 순서를 E1, E2, EN의 순서로 늘어놓은 것을 표준 순서 기저라고 부르겠어요, 앞으로. 자, 그리고 P of N이라고 하는 이 벡터 공간의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뭐였죠? 자, 이게 표준 기저였죠. 스탠다드 베이시스. 자,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도 늘어놓는 순서를 달리할 수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이제 차수가 늘어나는 순서대로 늘어놓는 거를 이 벡터 공간 P of N의 표준 순서 기저라고 부르도록 하겠어요. 됐죠? 자,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표준 순서 기저가 이제 정해져 있으면, 이제 여기 있는 베타가 표준 순서 기저가 아니라 순서 기저가 이제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x라고 하는 벡터를 기저에 있는 벡터들을 1차 결합으로 표시를 하는데, v1부터 vn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개수를 늘어놓는 이 벡터, fn의 벡터를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 그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어요. 왼쪽에 있는 이 벡터 혹은 이제 fn의 벡터라고 봐도 좋고, 혹은 컬럼이 하나인, 열이 하나인, 그리고 행이 n개인 그러한 행렬이라고 봐도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x라고 하는 벡터가 있으면 어떤 순서 기저가 하나가 정해질 때, 주어져 있을 때 그 순서 기저를 기준으로 해서 fn에 있는 혹은 그 컬럼 벡터, 컬럼 행렬로 우리가 대응을 우리가 시킬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좌표 벡터라고 부르겠어요. 자, 물론 이 좌표 벡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떠한 순서 기저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순서 기저 베타에 대한 좌표 벡터다라는 말을 쓰겠어요. 자, 베타가 순서 기저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 벡터 공간 V에 있는 임의의 벡터 X가 하나 있으면, 자, 다음과 같이 지금 칠판에서는 이제 V1부터 VN으로 표기했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U1부터 UN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다음과 같이 1차 결합을 표현할 수 있는 개수들이 유일하게 존재할 텐데, 그 개수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컬럼으로 늘어놓은 이 벡터 혹은 이 행렬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고요. 이 벡터를 우리가 부르는 말로 좌표 벡터, 코디네이트 벡터라고 부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베이시스를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베타에 대한 베타를 기준으로 한 좌표 벡터다라고 부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x라는 벡터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이 좌표 벡터로부터 우리가 주어지게 되겠어요. 자, 이러한 그 정의와 관련해서 간단한 그 몇 가지를 사실을 좀 보면, 여기 그 베이시스를 구성하고 있는 벡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UI라고 하죠. I 번째 벡터. 자, 이 벡터의 좌표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베타를 기준으로 한. 자, 지금 좌표 벡터를 하려면 UI를 베이시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때 앞에 나오는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거죠. 자, UI는 여기 있는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I 번째 개수는 1일 거고 나머지는 전부 0이겠죠. 유일하게 표현되니까. 여기 왼쪽에 I 번째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으니까. 자, 따라서
이 녀석의 좌표 벡터는 뭐가 돼요? i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벡터가 좌표 벡터가 되겠죠. 자, 이 좌표 벡터를 우리가 간단하게 EI라고 표기를 했었어요. 별게 아니죠.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한 대응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에 있는 벡터들에 대해서 FN에 있는 벡터로 대응을 시키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이제 T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죠. 즉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자, 일단 이 과정의 의미부터 생각해 보면 왼쪽에 있는 벡터 공간 V는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항식이 될 수도 있고 뭐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뭐 행렬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죠. 자, 그런데 어떠한 모습을 갖는 그 벡터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FN이라고 하는 n 튜플들의 벡터 공간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왼쪽은 굉장히 다양한 벡터 공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추상적인 그런 벡터 공간들이라고 하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FN이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벡터 공간에 있는 벡터로 대응을 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자, 이 대응이 리니어가 되는 것 같아요. T가 리니어예요. 자, 리니어가 되는 이유는 자, 다음을 생각을 해보죠. X하고 Y는 V라는 벡터 공간에 있는 벡터고요. C는 그 스칼라를 하나 선택을 해서 CX 더하기 Y라는 벡터의 좌표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X가 우리가 U를 쓰죠. 저기서 슬라이드에서 U를 썼으니까. 다음과 같이 A들을 가지고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되고 Y가 B를 가지고 개수가 B로 나타내기로 하고요. 그러면 CX 더하기 Y는 베이시스에 있는 벡터들 1차 결합으로 표시할 때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자, 왼쪽하고 오른쪽을 C를 곱해서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뭐예요? CX 더하기 Y의 좌표가 되는 거죠. 하나하나들이. 저걸 다 묶어 놓은 게 좌표 벡터인 거고. 즉 여기 있는 게 뭐냐면 CAI 플러스 BI들을 성분을 하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쓸 수 있어요? 베타에 대한 x의 좌표 벡터에다가 즉 A1부터 AN 컬럼 벡터에다가 C를 곱한 다음에 뒤에 있는 베타에 대한 y의 좌표 벡터를 더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행렬 혹은 벡터의 그 상수배나 덧셈은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성분별로 더하고 성분별로 곱하기로 했으니까 이것이 성립해요. 자, 이 성질을 성립하기 때문에 T가 리니어가 되는 거죠. 왜? 자, 이걸 T 입장에서 이 성질을 다시 써보면 앞쪽은 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ctx 더하기 ty가 되겠죠? 근데 그게 같다라는 등식이니까 t가 리니어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t가 리니어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1대1이 되기도 하고 온투가 되기도 해요. 자, 온투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것 같고요. 1대1이 되는 것도 뭐 어렵지 않은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x하고 y라는 두 벡터의 좌표 벡터가 동일하다고 하죠. 자, 그러면 x하고 y를 기저의 그 일자 결합으로 표시할 때 앞에 있는 개수들이 다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x하고 y라는 두 벡터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1대1이라는 의미죠. 위쪽이란 얘기는 t라고 하는 우리가 대응을 생각한 그 대응에 대해서 x하고 y가 같은 값으로 같은 벡터로 대응이 된다라고 할 때 x하고 y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확인한 거니까 1대1이라는 의미예요. 자, 온투도 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한 그 구체적인 벡터 공간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연습을 하나 한번 해보죠. P2 of R이라는 벡터 공간에서 자,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표준 순서 기저인 1x x제곱을 생각을 하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벡터 공간에 있는 하나의 벡터로서 다음과 같은 2차 다항식 fx를 생각을 하고 이 fx를 표준 순서 기저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fx를 1xx 제곱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때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그러면 1 앞에 개수가 얼마예요? 4. x 앞에 개수 6. x제곱 앞에 개수 마이너스 7이니까 그냥 개수만 쭉 읽으면 되는 거죠. 지금 표준 순서 기저일 때는 계산도 굉장히 간단하죠. 계산할 것도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벡터를 이제 표시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처음에 얘기했던 다 지웠네. 행렬을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자, 다시 반복해서 쓰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생겼느냐 x에 대해서 각각의 x를 어떻게 대응을 시키느냐 하는 그 대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v의 기저 여기서 이제 순서 기저를 하나 택하죠. 자, 여기서 u라고 여기서는 v라고 쓸게요. 정의역에 해당하는 벡터 공간의 순서 기절 하나를 정하면 t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이 n개의 값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n개의 벡터를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자, 이 n개의 벡터들 하나하나들은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tvj, j는 1부터 n 사이에 있는 뭐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녀석은 w라고 하는 공역에 있는 벡터죠. 자, 이 녀석도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한다면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W의 순서 기절 하나를 선택을 먼저 하고요.
감마라고 두죠. 자, 위에는 이제 v1부터 vn, n 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쓴 거고요. 아래 w는 m 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지금 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tvj를 감마에 대해서 감마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 벡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좌표 벡터는 어디에 있어요? fm 컬럼 벡터로서 fm에 있는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목표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었는데 각각은 fm에 있는 걸로 이러한 좌표 벡터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1부터 n까지 모두 고려해서 이러한 좌표 벡터를 다 나타내면 그것으로서 t가 완전하게 결정이 됐고 완전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행렬을 우리가 구성을 하죠. 자, n by n 행렬인데요. 여기 있는 컬럼 제2번째 컬럼,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에서 n번째 컬럼까지 이제 있을 텐데 그 행렬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제2번째 컬럼을 뭐가 되도록 정의역의 그 순서 기저에서 제2번째 벡터를 생각하고 그 벡터를 t에 대응시킨 다음에 그 벡터를 공역에서 우리가 선택한 순서 기저 감마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해서 그것을 이제 컬럼에다 늘어놓는 거예요. 자, 이러한 행렬을 우리가 T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 행렬로 표현을 했다라고 우리가 부를 건데 그래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행렬 표현이라고 부를 텐데요. 자, 이 행렬 표현은 정의역에 어떠한 그 순서 기저 베타를 잡았느냐, 공역에 어떠한 순서 기저를 잡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모양이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을 표시를 다음과 같이 하겠어요.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정의역과 공역의 순서 기저 베타 감마가 있으면 이와 같은 표현을 T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물론 베타 감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그 성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있는 행렬을 우리가 A라고 쓴다면 이 행렬의 i번째 행, j번째 성분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j번째 컬럼을 이 녀석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tvj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공역에 우리가 정한 감마라고 하는 베이시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될 텐데 그때 필요한 계수가 바로 이 제2번째 컬럼에 있는 값들이 숫자들이 계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제2번째 있는 컬럼에 있는 계수들은 그 여기를 다시 여기다 써보면 A1J, A2J부터 ANJ까지 AN인가? AM이네요. AMJ까지 있겠죠? 행의 개수가 m개이기 때문에 행의 개수가 m개인 이유는 여기 W 공역의 차원을 m이라고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1차 결합을 표시가 된다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쓰여져요? A, I, J, W, I 이렇게 표시가 되겠어요. I가 1부터 m까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TVJ가 지금 여기서는 대문자로 표시했는데 여기서는 소문자로 표현한 차이밖에 없어요. 자, 이때 스몰 a, i, j들을 이용을 해서 컬럼으로 제 번째 컬럼에 늘어놓은 그런 행렬을 T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행렬 표현이라고 부르겠다. 물론 베타하고 감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리고 이 행렬을 이와 같이 쓰겠다. 여기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행렬은 T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표현에서 지금은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의역하고 공역이 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정의역과 공역의 그 순서 기저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벡터 공간이고, 물론 정의역의 그 순서 기저하고 공역의 순서 기저는 같은 벡터 공간이라도 다르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일에 둘 다 같은 순서 기저로 잡은 경우라면 우리가 그 지금 도입한 기호로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즉 여기가 여기 정의역에서 잡은 순서 기저고요. 여기가 위쪽이 공역에서 잡은 순서 기저를 표기하기로 했는데, 위아래 베타라고 두 번 쓰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죠. 귀찮죠. 그래서 줄여서 그냥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한 군데에다가만 베타를 쓰겠다. 한 군데에다가 베타를 쓰면 그러니까 분모 분자는 아니고 위아래 전부 다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네. 자, 지금 우리의 정의가 요 행렬 표현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의 제 번째 컬럼은 그 정의역에서 잡은 베이시스의 제 번째 벡터 VJ를 T에 의해서 대응시킨 다음에 그 녀석을 감마에 대한 좌표 벡터를 우리가 제 번째 컬럼으로 쓰기로 했고요. 자, 지금 우리가 잡은 이 행렬 표현을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전체를 다 모아둔 집합을 생각을 하겠어요. 조금 있다가 이 집합이 사실은 이제 하나의 벡터 공간이 된다는 얘기도 할 텐데, 아직은 그 얘기를 하기 전이라서 그냥 집합으로만 생각을 하죠. 자, T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 그거에 대응해서 이러한 행렬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방법을 지금 소개를 한 거죠. 자, 여기 있는 행렬은 이렇게 n by n 행렬로 좀 대응이 되는데, 자, 이 대응하는 과정도 리니어라는 거예요. 그 리니어, 네, 그 얘기 좀 이따 해야 되겠구나.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과정이 리니어라는 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1대1이 되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하죠. 자, 이 대응하는 과정을 F라고 쓸게요. 조금 모양이 이상하긴 하지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나 주어지면 그거에서 행렬로 대응시키는 과정을 F, 스몰 f라고 표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응을. 자, 근데 이 대응이 1대1이다. 1대1이라는 뜻은 여기 또 다른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또 있다고 한다면 그 녀석을 또 대응을 시킬 수가 있겠죠? 행렬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행렬로 표현했더니 두 행렬이 같았더라. 자, 그렇게 된다면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폼과 U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근데 직관적으로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행렬은 왼쪽에 있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가 동일하면 원래 있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들죠. 그죠?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지금 FT하고 FU가 같다는 얘기를 좀 더 다이렉트하게 써보면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왜 그럴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왼쪽에 있는 행렬과 오른쪽에 있는 행렬이 같은데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컬럼과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컬럼도 같을 거고 왼쪽에 두 번째 컬럼과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컬럼이 같겠죠? 자, 왼쪽에 있는 제2번째 컬럼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행렬에서 제2번째 컬럼은 U에 의해서 대응시킨 행렬을 생각하고 그 녀석의 좌표 벡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같아요. 모든 컬럼들이. 자, 그러면 자,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근데 뭘까요? 앞에서 그 벡터를 좌표 벡터로 대응하는 과정 1대2였기 때문에 좌표 벡터가 같으면 벡터 자체가 같을 수밖에 없겠어요. 좌표 벡터가 같으면 벡터가 원래 같다. 자, 그런데 두 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베이시스에 있는 벡터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값이 다 동일하면 CRM 2.6에 의해서 CRM 2.6 혹은 그거에 따른 따름 정리에 의해서 두 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정확하게 같을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행렬 표현을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이제 행렬 표현을 만드는지. 자, R2에서 R3로 가는 다음 대응을 생각을 해보면 그 각각의 그 성분이 A1, A2의 일종의 상수를 곱해서 더하는 꼴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T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로 한번 나타내 보고 싶어요. 행렬로 표현하고 싶어요. 행렬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의역에 있는 R2와 정의역에 해당하는 R2와 공역에 해당하는 R3의 그 순서 기절을 잡는 게 필요할 텐데 표준 순서 기절을 우리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어요. 베타는 R2의 표준 순서 기절, 감마는 R3의 표준 순서 기절. 그러면 베타는 E1, E2가 되는 거고요. 감마는 E1, E2, E3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행렬 표현을 계산하고 싶으면 정역에 있는 베이시스의 벡터들 하나하나들마다 대응을 시켜보는 거죠. 일단 T21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E1은 얼마로 대응되나요? A1이 1이고 A2가 0이 되는 거니까 1, 0, 2가 되네요. 그죠? 자, 이 녀석을 R3의 표준 순서 기절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녀석을 E1, E2, E3의 1차 결합으로 쓰는 거죠.
그럼 C1이 얼마예요? 1이죠. 이게 C1이랑 같아지는 거고 C2는 0, C3는 이거 되는 거니까 이렇게 컬럼으로만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비슷하게 하기 전에 자, 여기 있는 그 숫자들을 보면 첫 번째 성분의 A1 앞에 있는 개수고요. 두 번째 성분의 A1 앞에 있는 개수 0이고요. 세 번째 성분의 A1 앞에 있는 개수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슷하게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2의 개수만 읽어오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행렬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 컬럼이 왜 잘못됐어요? 첫 번째 컬럼이 1, 0, 2, 두 번째 컬럼이 3, 0, 마이너스 4. 이게 행렬 표현이 되는데 자, 순서 기절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자, 감마 프라임이라고 하는 순서 기전은 E1, E2, E3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순서를 좀 바꿨어요. E3 제일 먼저, E2, 그다음 E1. 즉 E1하고 E3의 순서를 뒤바꾼 거죠. 그러면 행렬 표현을 우리가 할 때 감마 대신에 감마 프라임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가 감마 프라임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늘어놓는 순서가 바뀌는 거죠. E1하고 E3가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2, 0, 1 그러니까 1과 2를 바꾸는 거고요. 여기서도 3과 마이너스 4를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 P3 오브 R에서 P2 오브 R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서 도함수로 대응하는 그런 대응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도함수로 대응하는 것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데 자,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순서 기저가 필요하죠. 정의역에서 순서 기저는 3차 이하의 다항식들 전체의 집합에서 우리가 앞에서 도입한 표준 순서 기저를 쓰죠. 이렇게. 그리고 공역에서의 표준 순서 기저도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지금 도함수로 대응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로 지금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얘는 일단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행의 크기가 4, 열의 크기가 4. 앞에서 정역의 디멘전이 n이고 공역의 디멘전이 m이면 n by n 행렬이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n by니까 3 by 4예요. 여기서는 컬럼이 4개예요. 컬럼이 얘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컬럼은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는 T1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녀석을 좌표 벡터, 베타를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게 첫 번째 컬럼에 들어가는 거죠. 자, T1 하면 도함수니까 0이 되죠. 자, 0을 감마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해 보면 개수가 전부 다 0이 되는 거죠. 0은 1xx 제곱에 1차 결합으로 표시를 할 때 앞에 있는 개수가 전부 0인 거죠. 자, 그 다음에 tx는 1이 될 텐데 미분하면 자, 1을
감마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해 보면 1, 0, 0가 되는 거죠. tx 제곱은 유분하면 2x. 개수를 생각해 보면 0, 2, 0이 되는 거고요. tx 세제곱은 3x 제곱이니까 0, 0, 3이 되겠죠. 차례차례 해보면 뭐 행렬을 여러분들이 이제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그 행렬 대응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들을 다 묶어 놓으면 그게 하나의 벡터 공간이 된다라고 어떤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리니어 벡터 공간에서는 두 가지 연산이 필요하죠. 벡터 두 개를 더하는 것과 벡터의 상수배라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한 덧셈과 상수배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고 싶어요. 즉 T도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U도 U하고 V가 분이 잘 안 되게 써졌는데 네. 자, 두 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더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일 텐데 어떻게 대응을 시키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냐면 정의역에 있는 x라는 벡터를 어떻게 대응시킬까요? t에 의해서 대응시킨 것과 u에 의해서 대응시킨 거를 더한 벡터로 대응을 시키는 것을 t 플러스 u라고 약속을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그리고 스칼라에 대해서 at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상수배를 우리가 약속을 하고 싶은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상수배도 역시 하나의 함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됐으면 좋겠는데 상수배는 x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냐면 고등학교 때 했던 함수의 뭐 상수배를 생각을 해보면 x를 t에 대해서 대응시키고 그 값을 a만큼 곱한 다음에 그 값으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at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합과 상수배를 우리가 약속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합과 상수배는 이것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요. 얘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T하고 U가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면 임의의 스칼라 A에 대해서 AT 플러스 U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계산을 쭉 해보면 그냥 금방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에요. 자, AT 플러스 U 자체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스칼라 C와 벡터 XY에 대해서 CX 플러스 Y를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이제 분리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자, 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덧셈의 약속은 각각 대입한 다음에 더하기로 했는데 또 상수배를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조금 전에. 자, T하고 U가 리니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C가 있는 부분을 다 묶어내면 C가 없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식을 보면 이게 뭐냐면 AT 더하기 U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X를 대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오른쪽은 Y를 대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쭉 계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녀석을 하나로 보면 네모에다가 CX 더하기 Y를 대입하면 네모에다가 X 대입한 거랑 네모에다가 Y 대입한 다음에 C를 곱하고 더하는 거랑 같다라는 뜻이니까 네모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이 덧셈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모아둔 집합이 벡터 공간이 되는 거예요. 벡터 공간의 8가지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면 다 만족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